사우디하고 이제 이란이 어떤 두 종파를 갖다가 대변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세력 균형을 맞춰주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중동 지역에 다시 개입을 하겠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셈법도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과연 중동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미국의 입지, 역할론 여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유엔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지상작전을 시작한 상태. 그러면 이게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는 건 구속력이 원래 약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전혀 전시 상황에 영향이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유엔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5국가 있잖아요. 근데 둘로 나눠져-가지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밑에 같이 동조하는 그룹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번번이 결의안이라든지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를 하고 여전히 이제 그 마찰과 갈등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엔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한 유명무실한 힘없는 유엔의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낸 결의안은 러시아 쪽에서 반대를 하고 러시아 쪽에서 낸 결의안은 미국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색깔에 따라서 어떤 외교적 편가르기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태도 때문에 좀 궁금해지는데 미국이 낸 결의안 이거는 지금 현재 또 일시적 교전 중단이라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뭘 원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결의안이 미국 측과 러시아 측의 결의안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를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 결의안은 휴전이 아니고요. 일시적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은 일시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데 방점이 찍히고 왜 러시아는 휴전 협정 휴전에 그 방점이 찍혔느냐 이걸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 뒤에 어느 진영이 서 있는가를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고 러시아 뒤에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가 서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결의안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자국민이 희생이 됐잖아요. 이번에 전례 없는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보복을 한다든지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인명이 피해가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국민이 전례 없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지상전을 해야 되는 그런 대내적 대외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그리고 유태기 미국인들의 영향력을 봤을 때 전폭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휴전이라는 건 뭔가 장기적이고 뭔가 다음 단계 평화협정이라든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러한 사전 단계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지상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대내적 대외적으로 뭔가 그 상응한 조치를 한 이후에 이제 휴전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입장을 고려해 주면서도 또 하나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인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대기를 중지하고 이제 인지를 갖다 석방을 가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서 이러한 절충안을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충안, 이 인질 석방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휴전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낸 걸 보면 미국의 전략이나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지. 그 공습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그 막대한 피해가 지금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씩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경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미국을 압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진행돼서 가자 지구의 피해가 점점점 커질수록 또 그러한 미국의 또 입장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서서히 출구 전략을 모색하도록 어떤 그런 압박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미국이 어쨌든 방어적인 공격이었다 하더라도 이 시리아나 이런 곳에 지금 혹시 이제 거점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미국의 어떤 공습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미국이 그 지금 전쟁에 대해서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지를 구축해내야 되겠죠. 자국민을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야당으로 받을 공격은 그 굉장히 거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라든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무장 민병대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은 꺼리고 있지만 미군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상당히 어쨌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미국이 유대계 정치인이나 아니면 자본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중동 지역에서 아랍 이 국가들한테는 사실상 좀 적대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동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동맹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동맹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킬 그럴 의도는 절대 갖고 있지 않다. 그걸 존중하고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재선을 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문제는 유대계 유권자들한테는 뭐 환호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게 이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던데 이게 혹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여론조사에서 과연 아랍계 미국인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그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미국이 더 끌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떤 그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또 피로감이 더 그 증가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든 행정부 어쨌든 이걸 돌파해 나가서 내년 대선까지는 다시 지지율을 회복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의 끝에 미국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심 동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하고 이제 이란이 어떤 두 종파를 갖다가 대변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세력 균형을 맞춰주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강경해서요.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사우디하고 이란이 예전보다 조금 더 연대를 하면서 대이스라엘 연합전선을 펴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경한 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인명피해가 나느냐 이것이 결정을 해줄 거고요. 아랍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그럴 때는 기존의 어떤 그 마찰이라든지 갈등 관계를 뛰어넘는 그 공감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미국이 원한 것처럼 하마스의 군사 기지를 갖다가 정밀 타격하다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 거점을
야금야금씩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전면적인 지상전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인명피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특히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보다 밖에서 봤을 때 정밀하게 군사적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하나 나간다면 기존의 사우디와 이란의 균형관계, 어떤 마찰관계를 갖다가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또 다른 뭔가 그 구심점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국도 그 관리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 측면에서 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진짜 몇 배로 갚아주는 일종의 엄청난 보복 작전을 펼침으로써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힘을 유지해 왔는데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작전의 규모나 아니면 속도가 느려서 또다시 이제 주변에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또다시 공격을 하고 재차 공격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기전이 되면서 이스라엘도 지쳐가고 주변 지역도 지쳐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미국의 관여도 좀 따라가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헤즈볼라가 어떤 이스라엘 그 국경 쪽에 대해서 간헐적인 공습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전선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이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거다. 계속 미국은 있을 거니까요. 이 전쟁이 어쨌든 좀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양쪽도 어쨌든 지쳐갈 거고 그 과정에서 이 과거에 이 두 국가 해법을 이끌어냈던 미국의 중재 바로 오슬로 협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그런 어떤 협정을 좀 이끌어내면서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몇십 년 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이런 방법 플랜 A, B, C 다 해가지고 오슬로 협정도 만들어내고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떤 뭐 그 평화 무드를 이끌어내고 그런데 계속 이제 테러라든지 공습을 통해 깨지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지쳤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어떤 이스라엘 어떤 하마스 전쟁을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국제적인 사건에 터졌을 때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밖에 없다. 여전히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중동 지역에 다시 개입을 하게 되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오슬로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오일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지역적 문제를 좀 제쳐두고라도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셰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제1산유국이 됐고 이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유럽, 중동, 아시아 순으로 지역 전략의 중요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시아, 유럽,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발간한 문서를 보더라도 아시아와 유럽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동은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터지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중동 지역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입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금은 그 국력을 아시아로 투사하라는 그런 국내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지금도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분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본다면 과거처럼 미국이 오슬로 협정 같은 그런 선제적 그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중동 지역에 뭔가 그 평화를 이끌어낸다. 그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속에서 미국의 전략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제3의 전쟁이 대만이 된다든가 한반도가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미국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